안녕하십니까. 이현호 제한군인의 안보교수입니다. 얼마 전 트위터에 러시아의 군용 트럭과 트레일러, 전차들을 기차에 싣고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으로 이동하는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상업위성회사 맥사가 지난 12월 5일 공개한 위성사진에서도 우크라이나 북동쪽 러시아 국경도시에 집결한 러시아군의 모습과 지상군 장비들이 포착되었죠. 현재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12만 명의 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속 흘러나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 내년 초 동유럽이 화염에 휩싸인 채 비극이 재개되는 것일까요?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가 내년 1월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흑해에는 미사일로 무장한 잠수함까지 배치했다고 알려집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한 러시아의 야심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했고, 이 여파로 우크라이나는 2013년 폐지되었던 징병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마치 북한이 휴전선에 20만 대군을 집결시켜 놓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으로 오버랩되는 것은 진정 기우일까요?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인접 국가와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안보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병력과 장비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전이 각종 신개념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 전쟁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전의 경우 병력의 수적 우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 육군은 42만 명, 북한 지상군은 110만여 명입니다. 북한군이 2.6배의 상비군 수적 우위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 위협의 대비에 필요한 실병력 수준이 정확히 판단되고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부족 사태는 2030년에서 2040년대에 이르면 총 병력을 35 내지 45만 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 제한점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은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군 복무기간 조정과 함께 단골면으로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병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심화되는 인구 절벽 현상과 대적해야만 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이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적이 눈앞에 있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적정 병력과 무기가 상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거론되는 모병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병역제도의 대표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징병제, 모병제, 민병제, 직무 혼합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병역제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병은 징병제이지만 간부는 징집제 기반의 모병 성격이 추가된 제도입니다. 여기에 예비군을 더하면 병은 전역 이후 8년차까지 예비역 복무를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역제도는 한 번 변경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병역제도 선택은 안보 상황 및 군사력 수준, 국민과 군의 인식, 가용 재원과 인적 자원 등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복합적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모병제 관련 병역제도 변경은 국가적으로 파급력이 매우 큰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현 징병제로는 2024년부터 군이 목표로 하는 총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기 어렵고 2040년에는 현역 병력 37만 5천 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완충기간 없이 전면 모병제를 시행 시 자칫 자원 부족 등으로 병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보다 모병 요건이 좋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모병제가 만능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지원자 부족으로 2020년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입대를 허용하고 독일은 병력 부족으로 징병제 환원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자위대 충원율도 77% 수준입니다. 일각의 주장대로 추가 비용을 집행한다고 바로 병력이 모집되고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많은 인원 숫자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당장이라도 모병제를 시행하여 소수 정예의 강한 군대를 추구해야 한다는 모병제 찬성론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역제도의 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위협의 존재와 강도라는 것입니다. 군대의 전제 목적 자체가 외부의 위협에 대항하여 싸워 이김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병제 논의에 대해서는 크게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기상조라는 두 축의 견해가 존재합니다. 모병제는 분명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할 병역제도 모델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오기 전까지는 쉽게 선택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2040년을 내다보는 인력기획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국방의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최소한 10 내지 20년 이상이 소요되고 그 방향성을 단기간에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사람과 관련된 인력 구조 조정이나 인력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인력의 획득부터 전역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모병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등의 요인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전면 모병제는 평화 시기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판단과 더불어 전면 모병제 도입에 앞서 적정 군사력 수준, 병사 복무기간, 예비군 정예화, 여성 징병제 도입 등을 고려해 현 징병제의 전문 직군 인력을 늘리는 징모 혼합 방안으로 추진하는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군 입대 자원이 급감하는 현실에서 적정 상비병력 규모를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충원계획이 치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국가방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군사력으로서 전시 및 위기시를 대비하여 평시에도 편성 유지하는 병력인 상비병력 충원 방안이 우선된 뒤에 모병제가 가능한지 접근해 적합한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병역제도 관련 정책은 우리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적 유불리나 득실 차원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병제는 국가안전보장을 전제로 충분히 모병 가능한 제도여야 하며 국방 예산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추진되고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게 재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병역제도는 오로지 국가안위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중대 사안인 만큼 진지한 담론과 공론화가 이루어져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하기에 심사숙고할 난제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